안녕하세요. 송영욱TV의 송영욱입니다. 국민연금, 실직이나 결혼 때문에 보험료를 내지 못했던 경험 있으시죠? 그렇게 못 낸 채로 드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늦게라도 내는 게 더 유리할까요? 정답은 의외로 추납부 제도라는 비밀 열쇠에 달려 있습니다. 놓친 보험료를 다시 채워넣고 연금액을 불릴 수 있죠. 하지만 추납이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잘못하면요, 기초연금이 깎일 수도 있고요. 피부양자 자격이 날아갈 수도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요, 추납 Q&A를 통해서 추납의 장점, 주의점, 그리고 내 상황에 유리한 선택은 무엇인지 명쾌하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끝말잇기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이번 제시어는 추납부입니다. 센스 있는 끝말잇기 댓글을 달아주신 분께 제가 직접 사인한 책을 선물로 드리려고 합니다. 꼭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추납하면 뭐가 좋을까요? 일단 추납이라는 것이 뭘까요? 추납이라는 것은 국민연금 보험료를 못 내는 기간이 있을 수 있죠. 국민연금은 만 18세부터 59세까지 소득이 있으면 누구나 다 의무적으로 내야 되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실직을 하거나 출산을 하거나 그런 것 때문에 직장을 안 다니게 되면은 국민연금을 못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못 냈던 국민연금 보험료를 나중에 돈이 생겨서 추후에 납부하게 되면은 가입 기간도 연장되고 나중에 연금 수령액도 증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납을 하면 좋은 점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연장된다. 가입 기간이 연장되니까 나중에 노후에 연금을 수령할 때 연금액도 더 증가한다. 이것이 국민연금 추납의 좋은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추납하면 기초연금이 감액되나요? 이런 질문을 하신 분이 있었습니다. 2025년 기준 기초연금은 얼마냐면요. 34만 2,510원입니다. 그런데 기초연금 감액 기준이란 것은 기초연금액의 150% 이상 국민연금을 받아가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기초연금이 감액되게 됩니다. 지금 기초연금이 34만 2,510원이니까 여기에 150% 하면은 51만 3,765원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연금 받는 사람 중에서 51만 3,765원을 초과하시는 분들, 요금액 이상으로 받으신 분들은 금액에 따라서 기초연금이 감액이 됩니다. 제가 밑에다가 표로 만들어놨는데요. 만약에 추납 후 국민연금이 증가해가지고 60만 원을 받게 됐다고 하면요. 기초연금 감액 금액은 5만 원이 되고요. 만약에 추납해서 국민연금이 49만 원이 늘어서 100만 원이 됐다. 매월 100만 원을 받게 됐다 그러면요. 추납 후 기초연금 감액 금액은 10만 원이 됩니다. 이렇게 감액은요. 국민연금 월 수령이 늘어날수록 조금씩 더 커지는데 일정 수준 이상에서는 감액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무리 감액하더라도 기초연금액의 2분의 1까지만 감액이 된다. 이 점도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추납하면 기초연금 한 푼도 못 받게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런 경우가 어떤 상황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추납하면요. 일단은 국민연금 수령액이 많아지잖아요. 국민연금 수령액이 많아지면 소득이 많아진 거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소득 인정액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소득 인정액을 초과하게 되면은 기초연금에서 탈락하게 됩니다. 그 소득 인정액 기준이 뭐냐면은 단독 가구, 그러니까 1인 가구 같은 경우에는 매월 228만 원을 초과하는 소득을 얻게 되면은 이 기초연금은 못 받습니다. 그리고 부부 가구인 경우에는 월 소득 364만 원을 초과하면은 기초연금을 못 받고 그냥 순수한 국민연금만 받게 되는 겁니다. 소득 인정의 범위는요, 근로소득, 연금소득, 일반재산, 금융재산 다 합해서 월 소득을 계산하는데, 근로소득이나 연금소득 같은 경우는 금액이 명확하니까 월 얼마인지 알 수 있는데, 일반 재산이나 금융재산 같은 경우는 월 소득으로 환산을 해서 계산하거든요. 그런데 이거 계산하기 힘드시죠? 그거 어떻게 계산합니까? 예를 들어 주택이 5억인데 5억을 월로 계산하면 얼마냐? 이거 계산하기 쉽지 않죠? 근데 쉽게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사이트에 들어가서 소득 인정액 모의 계산이라는 부분에 들어가서 나의 자산, 금융자산, 일반자산을 집어넣으면은 소득 인정액이 나옵니다. 계산돼서. 그것도 좀 힘들다.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상담센터에 방문하거나 전화해서 소득 인정액을 한번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추납하면 피부양자 박탈 될 수 있나요? 이런 질문도 있었는데요. 피부양자라는 것은 건강보험료를 하나도 내지 않는 사람이죠. 건강보험료를 하나도 내지 않는데
건강보험료 혜택을 보잖아요. 피부양자는 건강보험료가 하나도 안 들어가면서 건강보험료 혜택을 보니까 굉장히 좋죠. 근데 그 피부양자의 요건이 있습니다. 그 피부양자의 요건은 세 가지 요건이 있는데요. 첫 번째, 가족 요건. 그 배우자이거나 직계 존비속, 그러니까 부모님이거나 자녀여야 되고요. 형제자매도 가능합니다. 소득 요건이 중요한데요. 피부양자가 되려면은 모든 소득을 합산해서 2천만 원 이하여야 됩니다. 연간 기준입니다. 모든 소득을 연간 합산해서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피부양자가 될 수 있지, 만 2천만 원 초과하게 되면은 피부양자가 박탈됩니다. 재산 요건도 있는데요. 재산세 과세 표준 기준으로 해서 5.4억 이하여야 됩니다. 요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지 피부양자가 되는 거고, 이 중에 하나라도 맞지 않으면은 피부양자에서 탈락하게 되는데, 2천만 원 이하라는 소득 기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추납을 통해서 만약에 연금 수령이 많아지면은 2천만 원을 초과할 수도 있겠죠. 그랬을 때 피부양자가 박탈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피부양자 박탈을 막는 방법은 어떻게 할까요? 피부양자가 연간 소득 2천만 원이 초과되면은 피부양자에서 박탈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연간 소득을 2천만 원 이하로 낮추면 되겠죠.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분이 국민연금을 2,200만 원 받고, 그리고 사적연금을 600만 원 받고, 금융소득으로 한 200만 원 정도 받으니까 연간 3천만 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이분 같은 경우는 2천만 원을 초과했기 때문에 피부양자에서 박탈되겠죠. 그래서 매달 12만 원씩 건강보험료를 내야 됩니다. 그런데 피부양자가 박탈되지 않고 건강보험료를 0원으로 만드는 방법,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요? 분홍색 표시로 된 부분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수령 2,200만 원을요, 1,100만 원으로 줄이면 됩니다. 이것은요, 50%만 연기연금 신청하면 되거든요. 연기연금이라는 것은 나 5년 동안 국민연금 안 받을 거야. 50%만 받고 50%를 안 받을 거야. 이렇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연간 국민연금 수령액이 2,200만 원에서 1,100만 원으로 줄어들겠죠? 그리고 사적연금 600만 원을 300만 원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수령 기간을 만약에 10년 받던 것을 20년으로 더 길게 하면은 연간 수령액은 반으로 줄어들겠죠. 그리고 1천만 원 초과 금융소득에 대해서 200만 원인데, 이것은 비과세 상품으로 대체하면요, 정보료 적용 대상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0원으로 바뀝니다. 그러면은 연간 소득이 3천만 원에서 1,400만 원으로 팍 줄어듭니다. 그러면은 피부양자 박탈되지 않게 되고, 건강보험료 12만 원 안 내도 된다는 거죠. 추납하면은 소득공제 되나요? 이런 질문도 있었는데요. 추납하면은 소득공제 효과가 굉장히 좋습니다. 추납도요, 소득공제 대상이 되거든요. 과세 표준이 1,400 이하이신 분들은 1,000만 원을 추납했다고 가정했을 때 한 66만 원 정도 환급을 받고요. 5천만 원 이하이신 분은 165만 원 환급받고요. 8,800 이하이신 분들은 264만 원이나 환급받습니다. 만약에 10억을 초과하신 분들은 495만 원을 환급받습니다. 그러니까 1,000만 원 추납하고 495만 원을 환급받은 경우는 거의 반 정도를 환급받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과세표현 10억 초과이면 돈 굉장히 많이 버는데 세금 환급액을 495만 원이나 받으니까 조금 배 아플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거 배 아파하지 마십시오. 이분들은요, 세금을 굉장히 많이 내는 분들입니다. 그 사람이 세금을 얼마나 냈느냐에 따라서 환급률도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세금을 적게 내신 분들은 환급도 적고요. 세금을 많이 내신 분들은 그 세율에 따라서 환급도 많이 받게 됩니다. 환급 많이 받는다고 해도 이런 고소득자들은 세금을 더 많이 내기 때문에 뭐 배 아파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추납을 언제 하는 것이 좋으냐에 따라서 요즘에 인터넷 같은 데에서 말과할부가 많습니다. 2025년에 추납하는 것이 나은지, 2026년에 추납하는 것이 나은지 굉장히 말들이 많은데요.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2025년과 2026년에 달라지는 게 있거든요. 그 달라지는 것 때문에 추납 효과도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표로 정리를 해드렸는데요. 2025년에는 국민연금 내는 보험료율이 9%였는데 26년에는 9.5%로 0.5% 올라갑니다. 이게 점점 올라가서 최고 13%까지 올라가는데, 일단 내년에는 9.5%로 0.5% 올라가고요. 소득대체율이라는 것은 평균 소득에서 연금으로 얼만큼 받는지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득대체율이 42.5%라고 하면은, 만약에 100만 원 평균 소득이라고 하면은 41만 5천 원 정도를 받는다, 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소득대체율은 높을수록 좋습니다.
이 소득 대체율이 41.5%에서 43%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1.5% 올라가죠. 이것을 심플하게 얘기하면은 보험료, 내가 내는 돈은 0.5% 올라갔는데 소득 대체율, 받는 돈은 1.5%, 3배 더 많이 받는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험료율로 따지면은 금년에 내는 게 유리하고, 그다음 소득 대체율, 나중에 연금 받을 걸 기준으로 생각하면은 내년에 추납하는 게 좋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적게 내는 게 더 중요하십니까? 아니면 나중에 연금 받을 때 더 많이 받는 게 더 중요하십니까? 이거에 따라서 달라지는 건데요. 제가 표로 월 소득 300만 원을 가정하고 수납 금액과 예상 연금 수령액을 좀 비교해 드렸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025년에 1년치를 추납한다고 가정했을 때요. 2025년에 추납하면 324만 원만 내면 됩니다. 그런데 2026년에 추납을 하면 9.5%가 342만 원을 추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추납 금액이 18만 원이 더 늘어나죠. 그런데요. 10년 후 예상 연금 수령액을 기준으로 비교해 보면은 2025년에 추납하면은 1,494만 원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2026년에 추납하면 1,548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2025년에 추납한 것보다 54만 원을 더 많이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8만 원을 더 내고 10년 후에 54만 원을 받을 것이냐, 18만 원을 지금 덜 내고 대신에 54만 원을 적게 받을 것이냐, 이 차이거든요. 2025년에 내는 것이 좋으냐, 2026년에 낼 것이 좋으냐는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절감액을 재투자하는 부분, 그다음 고소득자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연금 지급률이 지금보다 더 낮아질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리고 향후 연금 계획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향후 연금 예상 수령액도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 이게 유불리를 따지기는 곤란합니다. 그냥 제 생각에는 이 차이가 별로 크지 않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냥 2025년에 내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끝말잇기 댓글 이벤트 제가 하고 있는데요. 오늘의 제시어는 절세입니다. 댓글로 끝말잇기를 이어가신 한 분을 선정해서 제가 쓴 책, 돈 걱정 없는 노후를 위한 은퇴 세팅법, 제가 사인해서 드리니까요. 끝말잇기도 하고 재치 있고 센스 있는 설명글도 달아주시면은요. 선정될 확률이 높으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추납의 핵심적인 내용을 Q&A 형식으로 좀 알아봤는데요. 수납이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라는 점 이제 좀 명확하게 아셨습니까? 아는 만큼 더 받고 모르는 만큼 덜 받는다는 말이 국민연금 추납제도에도 딱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이 여러분 노후 준비에 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송영욱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